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짧은 시간에 아마 검토하신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체크해 주시니까 앞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이제는 생각보다는 실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거 하시는 분이실까요? 예, 저희는 분양하는 회사예요. 분양 대행사. 분양은 네. 그리고 네. 부동산 개발, 네. 시행이라고 그러죠. 시행사라 그러면은 아예 건물을 처음부터 땅도 사고 그렇죠. 짓고 예, 분양까지 짓다. 하고. 예. 예. 아 그래요? 그럼 정말 부자시겠는데요? 아, 그건 아니고요. 요즘은 금융 기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신탁이죠. 최소 자본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탁이라 그러면은 은행에서 자본을 좀 문제를 그렇죠. 받아서 예. 짓고 상환을 하고 대출 뭐 이런 받아가지고 거죠. 그렇죠. 그럼 시행사를 하시는데 브랜드는 그러면 뭘로 올리시는 거예요? 한국 토지신탁 브랜드로 저희가 코아로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연락을 받을 때 예. 다른 정보를 받지 못했고 KM 플랜만 이렇게 정보를 사실 들었어요. 네. 들어가서 저도 잠깐 봤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도 하시고. 그게 이제 그래서 와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분양 요즘은 워낙에 이제 분양이라는 게 고비용 그리고 효율은 낮아요. 비용이 많이 나가는 업이에요. 그리고 이 분양업이라는 자체가 이 부동산이라는 게 프로젝트별로 평가가 되는 걸로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500세대다. 500세대 끝나면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시 초기화. 부동산이 한정돼 그쵸. 있으니까 네, 이 네. 땅도 한정돼 있고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최대 면적도 한정돼 있으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기에는 좀 애매하다. 지금은 그럼 거의 분양업에 좀 약간 주축이 돼 있다고 보시는 저는 이제 건가요? 그렇죠. 분양이죠. 그렇죠. 예, 오늘 분양업. 뭐 상담을 주온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광고라든지 요즘 워낙에 또 광고도 예전에 저희가 처음 분양할 때는 주로 이제 신문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아, 그쵸. 예전에. 20년 전에는 예. 그 신문 광고하면 하루에 광고 나갈 때는 조중동 매경 해가지고 전면 광고 나가면 하루에도 2, 3억씩 이렇게 광고가 나갔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광고, 신문 광고가 워낙에 안 돼요. 재미없죠. 네, 안 된 지 오래됐죠. 네, 신문 그쵸. 광고가 아니고 요즘 뭐 SN 마케팅이라든지 특히 유튜브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뭔가가 일을 하신 지가 꽤 된 걸로 제가 홈페이지에서 잠깐 봤거든요.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이요? 와. 예. 청춘과 인생을 바쳤다라고 보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게 된 계기가 월급쟁이는 잠깐 했었는데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지인이 이제 이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일기 신도시 바람 불 때. 네. 그때 네. 이걸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단위가 나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도 지금 20년을 하셨다는 거는 계속 꾸준히 잘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잘 됐었죠. 됐다가 중앙에 좀 다른 거를 좀 했었어요. 분양해서 돈을 벌었다가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분양을 하게 되면 누구나 시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끝이 시행이니까. 그래서 저도 30 중반에 일찍 시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하다가 망했죠. 일찍 또 망하고 그러다가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역시 저하고는 이 부동산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망하셨을 때는 사실 시행사가 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왜 시행사는 자기가 지어갖고 파는 거라서 무조건 수익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시행도 프로젝트가 안 되게 되면 어렵죠. 미분양이 많았나 보네요. 그때 꼭 미분양이라기보다도 분양이라는 게 분양은 됐는데 분양이 되면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수익형 같은 경우는 60%는 대출이 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잔금 30%거든요. 그 잔금이 이제 입주 때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때 시점에 리만 사태인가 뭐 좀 위기가 있었어요. 리먼 브라더스. 네. 그러니까 해지되고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수치상으로는 분양률이 거의 90% 넘어섰는데 잔금이 들어와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행 수익이라니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20년 동안에 되게 우여곡절이 많으셔서 지금 이렇게 거쳐 오셨는데 이때가 사실 중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던 시점이 그래도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그렇죠. 이제 10년, 11년 채 된 것 같아요. 11년 째 되셨죠. 그 뒤로부터 이제 다시 쭉 나름대로 좀 성장을 했죠. 그때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다행이네요. 이제 뭔가 제가 네. 이제 오늘 사실 대표님을 뵙고 좀 컨설팅도 배우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뭐 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기존의 방식보다는 뭔가 새로운 시대는 계속 변하잖아요. 예.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고 있는데 나도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냐. 네, 오늘 제가 오늘 고민을 네. 들어볼 겁니다. 일단 네. 지금까지 사실 벽에 막혔다라는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저한테. 왜냐하면 사업을 하셨다가 계속 어느 순간 되니 정체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실제로 안 좋아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의 절반 정도는 너무 정체돼서 그리고 또 정체됐다는 건 사실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계속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못 따라가거나 하니까 지금 계속 정체돼 있으니까 다른 데들은 뭐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서 항상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좀 봤는데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더 재밌었던 거는 제일 주력이었던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름을 주셨던 KM 플랜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지?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분양 대행도 마찬가지로 결국 브랜드 싸움이 약간 있을 텐데 네. 수주를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죠? 예. 분양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 관점이 이제 조금씩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여쭤볼 건데 그럼 언제 제일 대표님께서 언제 제일 보람되셨던 경험이 언제 있으세요? 뭐 분양이 완판됐을 때? 아 그렇죠. 뭐 분양을 조기에 완판하는 게 가장 보통 몇 달 정도면 조기 완판이 나오죠? 저기 그것도 이제 상품마다 각 틀린데요. 뭐 한 달 안에 완판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열자마자 완판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는 수익형은 좀 비교적 좀 오래 걸리죠. 저희는 이제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간 현장도 있고 분양이 좀 어려워서 중간에 이제 대행사가 또 교체가 돼요. 네. 잘 안 되면 그렇죠. 그런 현장들도 지금도 그 현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럴 때가 이제 어려웠던데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로 보고 갔을 때 됐으면 이제 좀 그럴 때가 좀 보람되죠. 대표님이 그러면은 아예 직접 들어가셔서 이거는 이 상품의 장점은 뭐니까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좀 광고를 해야겠다 이런 플랜들을 짜시는 거죠? 맞나요? 직접, 네, 그렇죠. 저도 직접 개입을 하죠. 네. 아, 그래요? 직접 잘 안 하시나 본데. 근데 요즘 직접 안 하신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요즘 딱 느낌이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지금 안 하시는구나. 네, 진짜. 저는 그럴 이제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맞죠?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주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우스개로 그 얘기도 하거든요. 이 분양업도 세상 모든 구조는 찍새와 딱새 아니냐. 떼와 딱새요. 물건은 물어와야 되잖아요. 수주해야 되잖아요. 네. 안에 영업을 잘 닦아줘야 돼. 잘 팔아줘야 되잖아요. 아, 제 역할은 이제 찍새 아니냐. 찍어서 온다. 저도 그렇죠. 네.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분양 네, 상품을. 네. 그리고 뭐 영업부에서 또 팔아야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방배동에 이수역에 저희 홍보관을 자체 가지고 있어요. 저희 회사 150평 규모의. 그렇죠. 저희 회사 장점인데 분양 대행사가 이 홍보관을 가지고 있는 대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말고는 없거든요. 직접 가지고 계십니다. 한 10년간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큰 장점이죠. 그러면은 계속 계약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안에 이제 상품만 바꾸는 거죠. 네, 그렇죠. 위치 바꾸고 예를 가격 들어서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오피스텔이면 유니트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집 원룸이든 뭐 투룸이든 쪽에서. 꾸며놓고 현장은 예를 들어서 인천이다. 인천인데도 서울에서 파는 거예요. 왜냐?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투자 수요는 서울 경기가 많잖아요. 어차피 네. 수익형은 다 투자거든요. 네. 새 들어오는 사람 따로고 오피스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따로고 분양을 받는 투자해 주는 분도 따로인데 투자자가 어디 있냐? 서울 경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시겠다. 그렇죠. 전국 타켓 사기가 서울이 좋고 네. 역세권이 좋은 거죠. 그게 차관회가 제가 10년 전에 여기다가 얻어서 처음 했던 게 이제 천안거를 했었어요. 천안거를 그것도 처음에 다른 대행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완전 실패했죠. 분양이 20개도 못 팔았으니까 실패한 거거든요. 오피스텔이었는데 아니 이거 우리 방배동 사무실에서 우리 팔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행사죠. 저는 이제 분양 대행사니까 야 이거 천안에서도 안 팔리는 거를 서울에 팔 수 있겠냐. 팔 수 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시행사들도 고민한 거예요. 야 이거 여기서도 못 팔았는데 저 서울에서 어떻게 먼 거리에서 팔 수 있을까. 결국은 저를 믿고 계약을 한 거죠. 대행 계약을. 근데 어떻게 됐냐. 3개월 동안 20개도 못 판 거를 1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이 분양의 어떤 가장 안 좋은 시기가 여름 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게 연말이거든요. 겨울 때. 연말. 추우면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연말 연초 구정전에 끝낸 거죠. 3개월 만에 완판시켰죠. 완판을. 네. 몇 개였는데요? 그게 한 350개 정도. 아이고. 능력자시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데가 능력자시구나. 있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주가 들어오기 소문 나오고 나름대로 된 거죠. 잘. 예. 그 당시에는 대표님이 그럼 현업도 같이 뛰셨겠네요. 찍스랑 딱스 같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아니신가 보다, 근데. CX의 역할은 뭐 크게 그쵸. 없었으니까. 그래도 같이 이제 저도 물어보셨으니까. 예, 뭐 같이 제가 하니까. 직접 일을 했죠. 어떤 걸로 판매를 하셨어요? 오피스텔이었고요. 인원은 그때 한 뭐 100명 정도. 근데 아.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원 또 모집하기 이제 힘들다. 그런 그 당시가 한 10년 됐겠네요, 그래도. 그때가 이제 출전했으니까. 이수혁이 처음 왔었을 때 10년 전이었죠. 그 뒤로 이제 쉬지 않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제가 크게 영업을 안 했지만 안 했다기보다는 이제 계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지금 이제 거기 하면서 또 이제 인천도 시행을 하게 되고 인천도 왜 그랬냐면은 인천에 이제 또 분양 대행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수역에서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또 땅이 하나 놓은 거예요. 네.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보니까 괜찮아요. 보니 역앞이고. 그 저희는 이제 분양사니까 자신 있었던 그러네요, 거죠. 또. 시행은 처음이지만 예전에 동호 관계를 했는데도 이 상품을 뭘 지어가지고 어떤 가격에 얼마에 어떻게 팔아야 되겠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본은 없었는데도 제가 벌린 거죠. 근데 그게 또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장점이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겠네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대행사 얘기했듯이 직접 한다는 게. 대행사를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 홍보관을 또 가지고 있고 홍보관을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점은 뭐냐면 분양 직원들도 우리 회사 신뢰를 하는 거죠. 네. 이 회사는 떠나지 않고 여기서 오랫동안 정착이 돼 있다. 고객들도 여기 회사는 여기다가 정착해서 오랫동안 하고 그러네. 있구나. 고객들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그게 저희의 그러네. 장점. 진짜 대행사 분양 대행사가 이렇게 한 오랫동안 군데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버티고 있는 데가 사셨어요? 없어요. 그거 사신 거죠? 사고 싶은데 안 팔아요. KM 플랜을 봤는데요. 네. KM 플랜에서 지금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예. 근데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이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저한테 주셨던 이 명함을 들어가서 봤더니 KM 플랜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분양대행사.com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이름을 누구나 다 쳐보라고 사실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검색을 해보고 네. 들어가서 이제 보라고 네. 사실 이 명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그럼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은 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첫 번째로는 이 위에 있는 사이트도 물론 있겠죠. 저는 브랜딩을 이야기하려면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뷰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KM 플랜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영역들, 네. 우리가 뭐 하는 회사고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볼 수 있는 게 전혀 일단 없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네. 나와 있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들어갔거든요. 네, 모바일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봤던 거는 사실 슬로건이었어요. 이윤보다는 신뢰를, 명성보다는 명예를 이어가는 KM 플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 느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분양 대행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좀 돼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분양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분양이고,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하셨다고 했지만은 오피스텔에 좀 초점이 돼 있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을 많이 분양했다는 내용들이 좀 이 밑에 쪽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회사 소개 부분. 지금 모바일 PC 따로 돼 있는 거죠, 이거. PC로 봤을 때는 어쨌든 PC로 봤을 때도 그렇고 모바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어수선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된 기업, 우리가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지금 지켜왔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최고 장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요, 그 얘기를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이 메인 페이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표님이 명함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브랜드를 이야기하려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건데 우리 회사는 20년이 됐고 우리가 또 서초에다가 분양 홍보관을 갖고 있고 150평이 있고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저한테 얘기하셨던 얘기를요, 몇 명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홍보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홍보 대행사 직원을 뽑고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면 한 100번쯤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조건 홈페이지에 완전히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고 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일단 메인 페이지에서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한 번에 빡,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장점으로 보거든요, 저는. 네. 첫째는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왔고,
둘째는 여기 서초에 센터를 아예 홍보 대행관을 갖고 있고 뭐 대표님의 스토리가 있어갖고 아예 이쪽으로 지금까지 오래 해왔다. 그리고 네 가지네요. 시행사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그러면 실제로 저는 이거를 좀 네 가지를요 파트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는요 한 페이지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한 페이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왜냐면 한 페이지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 한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어차피 이미지 한 4-5장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4-5장 갖다가 그 얘기를 풀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홍보 대행관을 그 규모를 보여주려고 하면 적어도 150평이 뭐가 있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벽을 설치를 하고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대충 들어간다고 계산만 해봐도 한 페이지가 몇 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 네 페이지는 무조건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메인 페이지 4개가 무조건 딱 우리의 장점해서 딱 볼 수 있게. 그리고 이 장점 4개를 책도 보시면 목차가 있는 것처럼 딱 책을 열자마자 바로 우리 장점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봐봐. 이 4개가 우리의 굉장히 큰 메리트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확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브랜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표현할 때 아까 대표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님 얼굴을 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CEO 이제 인사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대표님 얼굴이 일단 없더라고요, 저는. 그죠? 그리고 PC에도 없었어요. 예. PC에도 없고 모바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표님 얼굴을 굳이 제가 봤을 때 얼굴을 노출시키기가 싫다. 이런 것만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신데 그럼 굳이 얼굴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신뢰에 기반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구난방하달까요? 지금 이제 다 기워놨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많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아예 KM 플랜이라는 그 이름을 계속 쓰실 거면 아예 썼을 때부터 처음부터 메인 페이지를 한번 싹 잡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서브 페이지로 해서 네 커트로 나눠가지고 브랜딩을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그 주 장점에 대해서도 우리 고객들도 그렇고 이해하기 쉽고 그럼 이게 진짜 좋은 게 저는 아까 양방향이잖아요 우리가 사업 분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님 입장에서 회사에서 내부적인 브랜드가 되면요 우리 쪽에서 홍보 대행사 직원들을 뽑을 때도 훨씬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홍보 대행사 직원이 고객한테 뿌릴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대표님께서 사업 제안서 그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것도 있고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것도 업데이트가 안 된 지 한참 된 것 같더라고요. 맞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관리가 전혀 안 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뭐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한테 보내주셨던 회사 소개서도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링크를 저도 이제 회사 소개서를 보내주셨으니까 잠깐 봤다는 거죠. 봐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던 우리의 그 강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2가지 사이트를 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밑에 2개의 링크를 다 눌렀는데 둘 다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되게 잘 해놓으셨는데 그 저는 되게 화가 좀 나는 거죠. 왜냐면 누가 봐도 이거 제대로 다 해놓으시고 150평 있다며 150평이 정리가 책인가? 안 돼 있네. 예, 이런 느낌이 완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평 위에 돼 있다고 막 다 써놓고 이제 뭐가 돼 있고 이제 몇 개의 소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들어가서 내용을 봤더니 링크는 다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거 뭐가 맞는 거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또 봤더니 홈페이지는 공지사항이 또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런 거죠.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고 문의도 하나와 이상한 거 하나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면 공지사항을 아예 다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20년 됐고 정말 괜찮은 회사고 정말 오랫동안 막 시행사도 하고 막 이렇게 장점을 전 다 들어갖고 이제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누가 봐도 유령 회사예요 이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공지사항 없죠. 문의사항도 지금까지 딱 한 건밖에 없죠. 10년이 넘었다고는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또 없죠. 그리고 내부에 대표님 얼굴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사 부분도 강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브랜딩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사실 시행사가 진행이 된다는 건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더 깐깐하게 검증을 할 텐데 들어와서 링크 몇 개 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사이트에 몇 개 확인해 보면은 바로 여기서 뭐야 그러고 바로 꺼버릴 텐데. 그리고 요즘은요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온택트 시대라고 해서 홈페이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많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때요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봐 줬거든요. 옛날에 사실 대표님 때만 해도 일일이 들어가서 봐줬잖아요. 근데 대표님도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안 보실 거예요 아마. 들어가서 조금 보다가 바로 꺼버리죠. 보통 7초예요 7초. 홈페이지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평균 7초가 걸립니다. 똑같은 광고를 만약에 이 홈페이지 가지고 광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 마케팅과 광고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과 광고는 틀린 건데 마케팅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시키느냐예요. 우리가 얼마큼 크고 얼마큼 좋은 곳이고 얼마큼 좀 신뢰성이 있는 곳이고 이걸 만들어내는 게 마케팅의 역할이고 이거를 알리는 게 광고거든요.
이 두 개는 좀 틀리다고 봐야겠죠. 이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됐을 때 브랜드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브랜드 인지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브랜딩을 아까 네 가지 얘기 드린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는 들어왔을 때 저는 KM 플랜 이름을 못 바꿀 것 같으면은 KM 플랜 로고라도 바꾸자.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로고요? 네, 왜냐면 지금 KM 플랜이라고 돼 있잖아요, 로고가. 예. 이게 부동산 관련된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 이 KM이 어디에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떤 약자예요? 저 갑자기 궁금해서. KM이야? 네, KM이 뭐예요, 도대체? 뭐 그 직원들도 물어보더라고요. KM이 아니 다른 사람들 KM이 뭐냐? 네,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코리아 마케팅 대한민국을 판다 그런 얘기했는데 실제는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거 아니죠? 이니셜이에요, 이니셜. 예. KM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로고를 바꾸면 사람들이 그 KM 플랜이라고 딱 들었을 때 여기는 그 분양하는 곳이구나. 약간 프로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이제 저는 좀 사진을 좀 많이 찍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진이 지금 너무 없어요. 일단 페이지 내에.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행보들이 많은데 사진들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 배치돼가지고 뭐 온라인에 딱 들어간다든지 뭐 공지사항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또 교육사업도 하시던데. 이제 교육 사업이라기보다는 네. 분양 상담사 상담사. 양성을 위해서 이제 상담사 교육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상담사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디벨로퍼 과정이라고 만들려고는 하고는 있거든요. 네. 부동산 개발 과정. 지금 그러면 대표님께서 강의를 직접 하시진 않죠? 하죠. 하기도 하고 직접 이제 또 하시나요? 다른 그러면 업체 들어오면은 이제 네. 계약되면은 이제 대행사 직원들이 홍보 직원들이 올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상품 강점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특장점 있고 뭐 이제 전체적인 분양 상담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분양 상담사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실제로 그것도 방문하기 요즘은 좀 꺼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온라인 사업 활성화 다음 단계에서 어차피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줌 많이 하거든요. 줌이요. 줌 해보셨나요 혹시? 줌 했죠. 예. 하시죠. 강의 대학 뭐 강의 들을 때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저는 줌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줌 강의로 해가지고 사실 유튜브를 하셨는데 저는 유튜브에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회사 브랜딩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슬로건을 봤잖아요. 네네. 이윤보다는 신뢰를, 명성보다는 명예를 아는 기업. 이 슬로건을 조금 더 우리 쪽에 맞는 슬로건으로 좀 변경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그냥 꾸준히 밀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이 아예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두 가지로 찍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업을 할 때 시행사들이 보는 우리 회사 자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왔고 그런 내용들을 쓰고 또 하나는 우리 홍보 직원들을 모집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될 것 같고 실제로 그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시려고 그러면 와서 홍보 직원들 어떻게 홍보해라라고 교육을 시켜본 적도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신입 직원들은 전에는 이제 코로나 그전 아니면은 심하지 않을 때는 했었죠. 저희 사무실에 조그마한 강의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강의를 맨투맨으로 하시는 건 아닐 테고. 이제 뭐 신입 직원이나 들을 직원들 와가지고 한 번에 듣죠. 대표님이 직접 강의하셨고. 뭐. 저도 하고 이제 그 영업 본부장 이사들도 하고. 이사님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저는 오픈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찍어가지고요. 그거를 앞으로 그러면은 어차피 원택트잖아요. 그렇죠. 서로 오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야기하시는 거를 올려놓고 올려놓은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듣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굳이 이제 와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 있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진입장벽이 낮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좀 낮춰놓고 두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뛰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온라인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저는 어디에 좀 약하다고 봤냐면 온라인 쪽에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블로그 쪽 운영하시는 분들도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거의 분양 직원들 차원에서 블로그를 하고 회사 홍보는 거의 안 했었죠. 그쵸. 저희 개인 회사는 자체를 뭐 홍보하는 직원은 없죠. 같이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기는 해요. 그 홍보 대행사 직원이 우리 것도 같이 이렇게 올리고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대표님 걸 올리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요 신뢰도가 올라가요.
고객한테 똑같이 네.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 그만큼 신뢰에 있는 곳이랑 내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나는 여기에서 지금 덤태기 씌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 신뢰가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사실 이게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분양 대행사하고 광고 홍보직원하고 해서 많이 얹어서 붙여서 파는 경우도 또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욕먹는 거는 또 이쪽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그런 적도 있나요? 뭐 그런 부분이 간혹 있긴 있는데 예,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쪽에 그런 데 많거든요. 생각보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신뢰도가 깔린다니까. 네네. 그게 아마 더 또 좋을 이제 거거든요. 한번 저희가 이제 수주할 때도 그런 물론 이제 그 어느 시행 회사든 저도 시행을 하지만 자기 상품을 최고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든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도 분양할 때도 기본적인 검증은 또 하고요. 그것도 쓰시면 좋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하나하나의 다 그림이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검증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냥 일단 무조건 받아가고. 왜냐면 없으니까, 물건이. 하죠. 해야죠. 네, 물건 없으면 왜냐면 해야죠. 거기서 하는데 네. 또 아무거나 받아가 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떴다방이면 그죠? 아니. 팔고 그냥 몰라 이러면 이거는 참 또 아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그런 네, 경우가 그런- 있죠. 많아요, 사실.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많아요. 네, 왜냐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줘요. 무조건 주면 자기 물건 들어오면 그냥 어쨌든 올려놓으면 파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러지 않아도 또 돌아오는 가니까 네. 예, 그게 또 장점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또 신뢰고 그러니까 얼굴 내놓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요. 저는 이런 이제 저랑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대표님 이야기들이 장점이고 우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고 우리의 신뢰도가 브랜드 이미지 KM 플랜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 이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온라인 사업을 그래서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를 운영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시행사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랑 사진도 한번 좀 찍어주시면 더 좋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브랜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 상품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아마 더 시너지가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대표님이 굳이 광고에서 막 내가 직원을 막 모집하지 않더라도 뭔가 대표님 물건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달려와주는 그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베스트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되려면 무조건 브랜딩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좀 더 앞으로 만들어 갔으면 좀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들었다시피 온라인 쪽이 지금 점점 더 대세가 되다 보니까 네. 온라인 쪽을 대표님께서도 좀 직접 하시되 그분들이 이제 왔을 때도 그러면 잠깐만요. 본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팀장도 어차피 대표님이 교육하시는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쪽 팀에서 교육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사업을 좀 이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무조건 보이는 게 다다 보니까 유튜브 하고 그다음에 아까 홈페이지 싹 관리하고 블로그 쪽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운영해서 그쪽에다 좀 뿌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고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고 대표님께서 이제 강의하시거나 뭔가 네. 이렇게 외부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찍어놓은 사진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비치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아까 대화하셨던 거 있죠 저랑. 네, 네, 대화하셨던 것들을 제가 아까 이 멘트 좋아, 이 멘트 좋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멘트들을 살려가지고 다 거기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슬로건이랑 같이. 네, 그리고 저는 한 줄로 잠깐 뭔가 요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20년이잖아요. 네. 플랜이 약간 계획이잖아요. 예, 플랜이 계획이다 보니까 분양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결국은요. 그 분양 대행사,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뭔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해법을 제가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보다 보니까 키라는 단어로 당신의 키가 되어드리겠다. 해결책,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 해법. 그래서 키 마스터 플랜, 그래서 KM 플랜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키 마스터다. 약간. 좋은데. 마음에 드세요? 예, 키 마스터. 이름 확 들어오잖아요. 딱 네 글자니까. 키마스터 약. KM 플랜은 뭐 하는 곳이냐? 우리 키마스터가 당신의 해법도 만들어주고 고객이랑 딱 연결돼주는 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한 번에 딱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 슬로건을 뽑을 때 전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20년차 분양 해결사 그룹. 어차피 이제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했다라는 얘기로 될 거고, 저희가 또 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 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건물 관리라든지 많은 것들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20년차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년차 분양 전문가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저희는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양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사라는 단어로 좀 이제 확 뚫어드리겠다. 이렇게 좀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예 대표 슬로건으로 20년차 분양 해결사 그룹, 그다음에 키 마스터 플랜, KM 플랜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훅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들도 들었을 때 한 번에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으세요? 아, 아주 좋습니다. 키마스터 플랜. 네. 저는 네, 좋죠. 예, 네, 예. 좋아요.